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 저기 합천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으로 소임을 맡고 계시는 법장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자 저희 BBS 불교방송 BBS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BBS 불교방송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행복한 분들과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인연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해 나가고 학감이라는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스님. 네. 저는 해인사하면 괜히 마음에 친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입사를 해서 사찰 그 연수 가잖아요. 지금 템플스테이로 가지만 그때는 사찰 연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처음 갔던 게 해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해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같이 정진하고 뭐 1080배도 하고 산도 타고 수박도 깨먹고 그러던 기억이 있어서 해인사 하면은 왠지 이렇게 아련한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해인사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스님? 지금 해인사도 일단 해인사 스님들에게 언제나 네. 마음의 그냥 안식처이며 요람과 같은 곳이죠. 네. 그래도 지금은 또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해인사에 다양한 스님들이 또 모여 계시고 또 수행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 또 불교의 가치관과 그런 사상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학감이라고 하면은 네. 좀 연세도 좀 있거나 맞아요. 법납이 높은 스님이라고 네, 생각했을 네, 텐데 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젊은 또 저희 같은 학감이 소임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수행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심스러운데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저는 해인사에서 승가대학 학감 스님이 오신대요 하길래 그러면은 저번에 왔다 가신 우리 저기 고브람 감언이신 시무 스님, 예. 축구로 미우새 나오셨던 네, 시무 맞습니다. 스님이라던가 그 수행으로서 참 그 법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희랑대에 계신 우리 경성 스님이시라던가 뭐 죄송합니다 우리 주지 해일 스님이라던가 그 정도 법납에 가까운 분이 아니실까 했는데 말씀처럼 굉장히 그분들에 비하면은 젊은 후배 스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이게 또 해인사에서도 파격적인 인사였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납이 그렇게 뭐 이제 사회라면 20년이면 법납 이제 꽤 높은 경력이긴 한데 그렇죠. 예. 저희 집에서 네. 이 법납 20년은 아직까지도 막내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좀 하는구나. 이제 좀 뭐 이런. 걷네 계단 네. 올라가네 정도인데 네. 그런 저를 또 파격적으로 인사해 주셔서 제가 맡은 역할은 또 명확합니다. 네. 학인 스님들의 생각이 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 출가다, 뭐 동진 출가다 다양한 출가들이 그렇죠. 존재하지만 네. 승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젊어야 됩니다. 젊어야지만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의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네.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네. 잠시 목소리 들어도 보셨겠지만 일단 텐션이 좀 셉니다. 저 군법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군동장교분 오신 줄 알고 딱 이렇게 몸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운동도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학인 스님들이 이끌고 앞에 선두로서 이끌어 네. 나가면서 나아가고 있고 네. 또 항상 많은 것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은퇴 출가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제도가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나이 먹었으니까 출가 못하지 뭐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가의 그 기준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요즘 출가에 대해서 은근히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출가는 예전에는 18세 이상부터 해서 40세였다가 50세로 바뀐 그렇죠. 나이 연령 제한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나이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제도로 풀어놨습니다. 동진 출가, 즉 청년 출가라고 해서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출가를 할 수 있게는 나이에도. 하지만 네. 이거는 3위 3인으로서 출가를 하고 비구비구니는 율자
헌법상에 만 네. 20세라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한 3위로서 지내시다가 네. 이후에 비구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음. 하지만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납을 50세로 제한을 놨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출가의 기준이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맞추신 분들이 이제 음. 출가를 하실 수 있게 은퇴 출가라는 제도를 뒀는데 기본적인 3위 3인은 4년의 과정을 거치지만 은퇴 출가는 5년 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출가의 나이 제한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는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자부 그러니까 남방불교 쪽에서도 보면은 어릴 때 잠깐 들어가서 절에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소가에서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하고선 생활인으로 살다가 나이를 먹어서 모든 걸 물려주고서는 다시 또 절로 들어가는 그런 네.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항상 발언하시기를 난 다음 생엔 꼭 스님 될 거야 이런 분들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은퇴 출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한 번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생은 이번 생에 해야 다음 생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습관을 만들어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해인사 하면 또 유명한 게요. 행자 기강이 엄청나게 센 곳.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행자 생활을 하는 곳. 예. 그래서 뭐 저번에 사실은 그 원재 스님이라고 예. 아시나요? 맞습니다. 저랑 행자 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서는 나는 해인사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인터뷰 중에 하신 적이 예,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행자는 얼마를 거쳐야 그러면은 3위 또는 3인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행자는 원래는 이제 은사 스님 곁에서 출가를 해서 6개월을 6개월. 거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 출가를 조금 색다르게 하다 보니까 원래 원래 해인사에 대한 마음이 좀 강했었습니다. 네네. 진짜 월자 스님의 글을 읽고 아. 이런 출가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서 네. 해인사로 이 행자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본사가 봉선사입니다. 멀어요. 네, 남양주 봉선사에서 네, 남양주 네. 봉선사에서 6개월 행자 수행을 마치고 근데 약속을 했던 게 이제 저희 문중에서 나중에 해인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문중 스님들은 그게 이제 수계를 받고 나서 해인사 승가대학을 강원을 보내준다 했었는데 저의 마음은 행자 시절을 해인사에서 하는 거였어서 봉선사 행자가 끝나고 은사 네. 스님께 좀 불효를 하면서 네. 행자를 다시 해야 된다. 어. 일생에 한 번인 출가 아닙니까? 아. 두 번의 출가는 없죠. 출가를 해서 열반에 드는 거니까 아. 그 출가에 나는 반드시 해인사를 살아야겠다. 네. 라고 해서 제가 행자를 한번 마치고 다시 또 해인사를 혼자 아. 삼위복을 입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네. 바람 메고 해인사로 내려가서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 공양주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행자를 총 14개월을 했는데 14개월을. 그때 이제 원재 스님이 저희 방장 스님 법전 방장 스님이 맞아요. 방장이실 네. 때 방장 시자로 있었어서 저랑 이제 도반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뭐 참 친하다. 예, 그러셨는데 엄청 가깝습니다. 뭐 책에서도 보면 우리 스님이 또 언급된다 그런 얘기도 예,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재 스님 책에 제가 유학을 한참해서 고생할 때 그 아.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의 책에 꼭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한 구절을 또 넣어줬었습니다. 네, 여기 또 조금 이따 또 풀어보기로 네. 하고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또 학감을 맡고 계시는 법장 스님이다 보니까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교수 평가 뭐 이런 거 있나요? 교수 어떤가요? 평가가 있으면 제가 아마 가장 낮은 점수 주지 아, 않을까. 정말요? 왜냐하면 잔소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 저희 학인이 총 29명의 학인이 29분.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는데 그중 대략 한 27명 정도가 네. 제가 지금 해인사 승가대 학과물 소임도 맡고 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계단위원회 교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계단은 뭐냐면 수계식을 예, 이끌어가는 예.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네. 행자 3위 비구 그리고 3급까지 다 교육을 나갑니다. 아하. 그때 또 눈여겨봤다가 네. 스카웃을 해옵니다. 승가대학으로 오지 않겠는가. 예, 뭐 해서 네. 제가 거의 한 10월부터 12월 사이면은 네. 전국을 한 1,500km 정도 다니면서 아. 지금은 뭐 출가자들의 의지도 가장 중요하지만 네. 은사 스님과 문중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스크랩북을 제가 들고서는 다 찾아가서 저희 교육의 모토 또 어떤 교육을 상자분께 해드려서 네. 어떤 승려로 저희가 믿고 맡기시면 키워드리겠다라는 걸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그 드라마에 나왔던 무슨 캐슬이라고. 그런 게 나옵니까? 뭐 이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뭐 맞습니다. 사교육 그거긴 하지만은 우리 스님 그 제자분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참 잘 키워서 정말 잘 키운 맞습니다. 제대로 된 스님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다니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또 제가 또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또 인생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좋은 스님들을 함께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행해 가고 싶어서 학장 선생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다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저 궁금한 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해인사 강원 아니었어?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승가대학이라고 얘기하지? 뭐가 교육 체제가 바뀌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해인사 자체 내에서는 아직도 해인강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네. 저희도 해인사이기도 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한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개국 대한불교조계종 내에는 교육원이라고 하는 특별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서 네. 그곳에서 법령을 제도를 이제 승가대학제와 승가대학원제로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도 해인사 승가대학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서 전통 강원의 모습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이런 승가대학이라는 변화를 또 잘 활용을 해서 네. 그러면서 또 현대적인 교육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경률론 뭐 이제 등등등해서 네, 연불 뭐 등등등에다가 현대적인 것을 또 접목을 하셔가지고서는 네. 뭐 영어회화 이런 것도 배우나요? 그거는 당연히 아 정말요? 제가 일본에서 8년 유학을 했는데 네, 이 유학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해인사 네. 승가대에 제가 20년 전에 네, 저희 도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인사 있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원어민들이 오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서 일본어에 대한 관심, 제가 원래 출가 전에 일본 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거의 못하게 되는데 금생에 출가까지 했는데 못 해볼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침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인연이 돼서 네. 그 인연을 촉발해서 그러면 평생에 한번 한 거 해보고 싶은 것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은 첫 번째 케이스고 해인사 승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칭화대학교, 네. 대만의 법고산, 일본에 제가 졸업한 하나조노,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 우리 여러 군데를 좀 조율 중이긴 한데 네. 자매 계련이 맺혀져 있습니다. 아. 전통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네. 정부의 교육부 인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의 승가 교육 기관으로서 그분들과의 인정을 받아서 졸업 후에 곧바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와, 우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오늘 홍보를 제대로 하러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들으니까 뭔가 해인사 가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 20년 전에 이미 유학을 가서 그 수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증장시켜줬던 것이 바로 해인사 승가대학이다. 예. 야, 멋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재작년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 제자격인 학인 스님이 한 명 더 네. 지금 일본에 저랑 똑같은 코스를 밟기 위해서 유학을 가 있고 음.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명이 또 미얀마로 가게 되고 또 한 분은 지금 나람살라에서 네.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는 또 공부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음.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티베더를 공부해서 달라이라마 존자 밑에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해인 출신이군요. 예, 맞습니다. 멋있네요. 말씀 예. 듣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키워내느라고 동부서주하는 분이 우리 또 이제 학감 스님이신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올해 초에 또 이상한 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해인사 승가대학?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책이지 했더니 집 떠나 사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아, 예, 들고 오셨군요. 네. 표지도 아주 세련되게 잘 예. 만들었는데 이 책이 해인사 승가대학 지음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나온 책인가 했더니 그 학인 스님들이 다 글을 한 편씩 쓰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이신 보일 스님과 저 마찬가지로 다 20년, 25년 전에 이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한창 공부를 했던 또 수학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떠올려봤을 때 이 수행 전체에서 남아 있는 건 해인사 승가대학의 추억과 그곳에서 생겨난 도반들밖에 없었었고, 근데 그것들 추억할 만한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후배들 학인이기 이전에 저희한테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것들을 다시 후회하지 않게끔 미련이 남지 않게끔 해소해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원래 저희 해인사의 해인지라고 하는 잡지가 네네,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거기에 네. 글을 좀 쓰게 했었었는데 아. 또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인 스님들도 또 이런 글을 쓰는데 좀 적극적인 모습도 좀 보이고 해서 네. 아 그럼 이거를 이 우리 학인 스님들의 추억을 하나를 결집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출판을 처음에 의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글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 책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그들이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출가해서 이렇게 출가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그 시기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산물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한 학년이 끝날 때 되면은 다 각자 글을 써가지고 네. 산문집을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그런 책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자 아, 자체도 저랑 네. 학장 선생님의 이름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긴 학생들, 우리 학인 스님들 이름도 첫 페이지에 한 명도 빠지지 않게끔 아. 낱낱이 다 적어갖고 그렇군요. 그들이 이 순간 앞으로 20년 뒤에 저와 같은 모습이 돼 있을 거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을 텐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 모습으로서 다시 이 삼위 시절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네. 그 초심이 담겨 있는 이 시기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담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몇 분이 글을 쓰셨습니까? 저희가 당시에 졸업한 학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35명 정도 35명 정도. 이 책에 야. 다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었을까? 아, 나는 글 못 쓰는데 다른 잘 쓰는 사람들 것만 하세요.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법과 토론이라는 것과 집필 네. 수업이 따로 있어서 아하. 그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먼저 하고 그 촉발되어 있는 생각을 갖춰진 문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연계 과정을 한 3년 정도 과정을 갖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시스템이 좋아요, 스님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 일기 쓰듯이 그냥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이 기록들이 다음에 또 본인들이 법문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또 다른 네. 형태로 라디오에 진행되거나 그럴 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설법과 토론, 사실 집필 수업, 그다음에 예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강의를 하는 어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스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 최종의 끝판왕이 솔직히 글로 써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말로 하고 날아가는 건 끝이지만 그걸 글로 쓸 땐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야 제대로인데요. 아, 행사 아닙니다. 승가대야. 아 멋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언뜻 그 광고 문구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읍내 나가가지고 뭐 자장면 먹고 모두 먹고 다 하고 들어왔는데 아싸 나는 완전 범죄했더니 바로 참여하라고. 네, 바로 알죠. 어떻게 아세요? 진짜 신기해요 그거. 학감이 되면은 보는 네. 시야가 달라집니다. 오. 그것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해인사에만 20년을 살고 있는데 네. 해인사 저 마을에 계신 분부터 저 산 위에 계신 분까지 저를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방금 우리 학인 스님들 봤는데 오. 잘 먹고 갔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이 손바닥에 그럼요. 있는 이 완전히 손오공처럼 그렇죠. 모든 진짜. 연기 법계가 산 시간만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또 멋있게 또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많기도 하고 음. 또 혼나야 될 때는 혼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선생님 그 35분이 참가를 하셔서 글을 쓰셨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출가한 분도 예. 계실 테고 은퇴 출가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모두 학인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참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글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감상이 좀 드셨습니까? 예, 뭐 일단 저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봤던 것들도 당연히 있고 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저희 지금 16살 스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18살이 돼요. 네. 본인들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 우기지만 저한테 얘기죠. 그러니까 조카 나이 정도 되는 네. 거의 그런 분들인데 보면서 참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바깥에 있었으면은 부모님 품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맞아요. 컴퓨터 같은 걸로 게임하면서 게임도 놀 텐데 하고, 놀고. 여기서 치문경은 읽고 있고 금강경 4구계를 와우. 외우고 있으니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은퇴 출가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제가 인생을 법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 저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간 했었던 부족했었던 것들을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갈증들을 이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많은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또 교육 한편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은퇴 출가라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불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무게 있게 다루신다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전인 교육, 그렇죠. 평생 교육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수련하면서 수행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책임이 크신 것 같습니다. 뭐는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었으면 무거워서 힘들었을 텐데 네. 제가 또
재미있어 하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큰 서원이면서 발심이기 때문에 뭐 행복합니다. 해인사에 있어서. 그냥.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스님 그 책 중에서 어디 좀 한 구절 들으시는 분들께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을까? 아까 뭐 짜장면 먹고 몰래 예. 그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스님께서 한번 인상적이었던 나의 좀 이런 구절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 하는 구절이 있으시면 좀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까부터 뭐 계속 은퇴 출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마침 제가 오늘 이 책 소개에 있어서 누구의 글을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스님이십니다. 법유 스님이라고. 법유 어떻게 스님. 보면 은퇴 출가의 가장 모범적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싶은 법유 스님의 글이 있는데 이 네. 법유 스님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좀 좋은 회사에서 이제 다 은퇴까지 하시고 후에 이제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딱 한 명일 겁니다. 바로 어머님이죠. 그 어머님을 그렇게 모시고 이제 떠나 보낸 다음에 이제 출가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출가한 이들은 다 홀로 삽니다. 근데 홀로 사는데 홀로 살지는 않습니다. 승가라고 하는 하나의 인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네. 법유스님께 떠나보내드린 어머님의 모습이 또 다른 부모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어서 아하. 그걸 좀 소개해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네.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법장 스님의 음성으로 학인 스님 중에서 우리 은퇴 출가하신 법유 스님의 글을 조금 저희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교 경전 중에 부모의 은혜에 관해 설명하는 불설 대모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한량없이 크고 깊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경전에서는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은 채 수미산을 백천겁 돌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설한다. 이처럼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보답하려면 끝이 없다. 야속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그나마 나는 늦게라도 출가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찾았으니 불보살님 섬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널리 회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속세에 어머니가 계셨다면 출가에서는 은사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함께하는 도반 스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해인사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곳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두려움을 느낀다. 예전에 그랬듯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점점 무감각해져 감을 여기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속사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방해람 없이 정진해 나가리라. 오늘도 인연 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좋은 글귀가 또 쓰여져 있습니다. 뭐랄까 진짜 스님 말씀처럼 그 은퇴 출가하신 분들에게 그 삶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거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도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또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빠르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 예, 또 법일스님은 해인사에 오셔서 네, 어떻게 보면은 승려로서의 삶을 이전의 삶과 세속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시면서 네, 가장 못 해봤던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해인사 승가에다에 가서 프랑스어를 또 개인적으로 깊이 공부하셔서 플럼빌리지에서 특략한 스님의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작년에 이제 조계종의 국제 포교사가 되셔갖고 졸업 이후에 제2의 이런 포교사의 모습으로 이야.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는데 예,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는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출가자의 삶과 재가자의 삶. 그것에 양쪽 다 충실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다음 생에 할게 이거보다는 지금 현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네요. 예, 저한테 가끔 이제 스님에게 있어서 출가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저에게 있어서 출가를 정의하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출가는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이다.
아. 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출가를 하게 되면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네. 그냥 지금의 법장 스님의 모습으로 그냥 봐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거기에 바로 이 출가의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리스타트. 우린 대부분 업을 따라 삽니다. 네.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생활에서 생긴 업이 될 수 있죠. 네. 출가한 이후에도 그 업에 의해 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서 내가 뭘 했었는데 출가해도 이런 것도 나 이거 잘합니다 원래 했으니까 했는데 네. 저는 그럼 굉장히 혼냅니다. 아하.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너가 못 해본 게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봐라. 아하.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리스타트인 거죠. 리셋을 했을 때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업장 소멸을 기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업장을 달고 다닙니다. 업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을 리셋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삶을 리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을 리셋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에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출가다운 삶을 살아봐라. 라는 것들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간에. 근데 그것을 다 끌어안고서는 출가를 했다. 그럼 달라진 게 뭔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일단 좀 치워두고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출가자로서의 삶을 0부터 시작하는 거. 예. 그런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어디서 본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만화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했다. 다 때려치고 호떡 장사나 할까 보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분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호떡 장사 못해요. 그러는 맞습니다. 거니까 나중에 또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그건 더 못해요. 이러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다들 막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그냥 홧김에 내지는 다른 게 싫어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출가는 아니라는 거. 예, 맞습니다. 자기를 정말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게 출가라는 거. 스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약간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걸 마무리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출가 한번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홧김에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서거나 아니면은 나 불자인데 불자면 언젠간 출가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생은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요즘 표현대로 그렇죠. 이생망이라고 하죠. 네, 다음 생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께 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께 한번 우리 스님께서 강하게 권고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살고 있고 바로 자신인 것이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바라봐 주시고 그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출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순간은 매일 아침 하늘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사회에서 살면 오늘 아침에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네. 땅의 주인이 우리인데 네.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새는 더욱 더 좁아졌죠. 바로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맞아요. 모든 게 갇혀서 이 안에서만 보고 이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네. 더 넓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출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신다면 출가로서 한번 다가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해인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12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죠.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이신 법장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젊은 학감 스님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출가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학인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또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얘기를 살짝 해주셨거든요. 봉선사에서 행자 6개월하고서 해인사로 가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IMF 때 살짝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셔서 대충 이제 그때쯤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셨겠구나 짐작은 갑니다만 왜 출가를 처음에 딱 그래 결심했어 나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저희 할머님이 불교 신자시긴 했지만 저희가 불교에 대한 건 거의 뭐 전무한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냥 뭐 부처님 모시는 할머니 따라가면 비빔밥 먹고 오면 오케이. 그거 정도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어느 날 문득 저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가장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가가 이제 연남동에 있습니다. 네, 직장을 출근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좀 새벽에 일을 나가는 좀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네. 홍대 입구역에서 항상 지하철을 타게 됐었는데 홍대 입구역에서 첫 지하철이 6시 10분인가에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홍대 입구가 당시에도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쵸. 워낙 또 뭐 다양한 놀이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섞여서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출발 전에 이렇게 앞을 내다봤었는데 여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밤새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놀고 이제 지치지도 않은 들어가야 모습이 되는 있고 거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막 간밤에 과음을 해서 또 힘들어서 기대 있고 저쪽에는 또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출근하시게 있고 또 제 또래 또 옷을 잘 차려입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모습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저 젊은 친구들은 밤새 놀고 힘들었었을 텐데도 네. 굉장히 환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신나게 예, 즐겁게.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봤는데 좀 지쳐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었으니까 네. 지금의 나도 너무 신나고 너무 좋지만 언젠간 저렇게 늙을 수밖에 없고 무언가에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과연 저 시점에 내가 만족하고 있을까? 행복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인생의 고민이 네. 시작이 됐고 그러던 도중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KBS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 한 99년쯤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그걸 보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예쁜 거예요. 아 나이를 먹으면서 남자가 혼자 지금은 좀 다른 시대지만 네. 40대 50대 혼자 산다는 건 참 처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린 나이에 저 성직자의 모습이 되게 멋있는 모습이 들어 제 직장이 종로였었는데 네. 점심 먹고 제가 서울교구 네. 명동성당에 예. 출가 상담을 하러 갑니다. 아. 신앙 상담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네. 그래갖고 막 이제 진짜 서울교구에 계신 분이랑 한참 인연이 돼서 되게 오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하는데 하나 걸림돌이 됐던 게 있었어요. 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게 군대와 대학인데 신학대학을 간다는 생각에 참 깊은 고민을 안 했던 거죠. 좀 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집에 문득 이렇게 어머님께서도 할머님의 영향으로 이제 사찰에 다니셨으니까 네. 우연찮게 책꽂이에 되게 얇은 회색 책이 하나 이렇게 꽂아 있었어요. 네.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쑥 빼고 이게 한두 장씩 있는데 너무 소박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잘 담겨져 있는 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앞에 봤더니 이게 법정스님의 무소유 일세였습니다. 네. 일세. 저도 지금까지도 아주 보물같이 갖고 있는 책인데 아. 거의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책이 대략 한 200~300페이지 되는데 일세본의 무소유는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요. 예. 네. 다 읽고 났더니 되게 좀 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모친께 어머니께 이 스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스님 아무나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스님들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런 날 길상사라는 절이 있으니까 맞아요. 가면은 법정스님을 뵐 수 있을 거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날 월차를 내고 과감하게 네. 길상사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법정스님께서 법문을 오셨었으니까 네. 이미 그때는 대웅전이 없어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특별하게 생긴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서 이게 뭐야라고 마리아 관음이라고 예, 그렇죠. 닉네임이 그렇죠. 극락전인가가 있는데 이미 네. 뭐 신도님들로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데가 없어서 그렇죠. 인생을 걸고 법정스님을 뵈러 왔는데 못 뵙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보살님께 저쪽에 가면은 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니까 이 오른쪽에 설법전인가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네. 앉아 있는데 네. 스크린을 이렇게 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법정스님 실물로 못 뵈나 보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등단을 하셔서 네. 법문 준비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앞에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그러다가 죽비 삼타 치고 입정하고 이제 스님께서 법문 시간이 되셔서 고개를 딱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셨는데 네.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눈에 흰자가 가장 하얀 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충격을 받아서 너무나 맑은 눈. 이분 오늘 못 뵈면 진짜 안 되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잠시 후 됐더니 보살님들이 막 일어나시더라고요. 끝났구나. 지금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신발을 신고 팍 나갔더니 이미 보살님들이 이열 종대로 길을 쫙 만들어 계시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그때 이계진 아나운서님이신가요? 맞아요. 네, 같이 인연이 나오셨어요. 워낙 깊죠. 이렇게 네. 내려오고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데 네. 우리 보살님들이 좀 세십니까? 아, 그렇죠. 틈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점점 오시는데 네. 바로 눈앞에까지 보이시는데 인사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그 보살님들이 제끼고 어. 탁 나가갖고 네. 참고로 그때는 제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네. 껄렁껄렁하게 생겼겠죠. 네. 스님께 그냥 넙죽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합장도 할 줄 몰라서 제 기억에도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합장을 예쁘게 못하고. 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음. 보시더니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하길래 아, 저 직장 다닙니다. 그랬더니 잠깐 있으시더니 아니 그거 말고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계진 아나운서님이랑 다시 이게 길을 가시고 저는 한참 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생각이 계속 남고 계속 답답만 해갖고 이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옆에 이 일주문 옆에 종무소가 같이 하나 있어서 네. 그 종무소 보살님께서 하얀 떡을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백설기를. 그걸 하나씩 뜯어 먹고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언덕배기 아닙니까? 한참 걸어 내려가잖아요. 예, 한참 걸어 내려가고. 네. 근데 그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았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직장이 종로다 보니까 종로에 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가봐야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조계사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불교를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할머님만 열심히 다니셨군요. 예. 네. 그래서 앞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탑을 이렇게 돌길래 저도 따라 돌고 이렇게 아. 봤더니 법당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음. 지금같이 그때는 큰 부처님이 아니셨죠. 작은 부처님이셨죠. 예, 예. 네. 사람이랑 거의 1대1 크기 네. 사이즈였는데 스님 한 분이 법상에 앉아 계셨는데 되게 보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아, 내가 법정 스님으로 들었던 그 한마디를 알려면 저 모습으로 저 삶을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되돌아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출가의 마음을 먹게 되고 이 BBS 이곳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에서 오. 바로 이 BBS 뒤쪽에 마포 석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 예, 곳. 경륜 네. 스님께서 네. 주석하시는 곳인데 네. 저희 할머님이 저 사찰을 다니셨습니다. 석불사 신도시군요. 예, 예. 아. 그러면 제가 출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할머님이 인연을 해서 절에 가서 이제 출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경륜 스님께서도 음. 불심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아하. 진짜 이만한 책을 갖고 오셨어요. 오. 그게 만불명호경이라는 책입니다. 아. 10,000배 정도 하면은 출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셔서 오. 그게 점심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받은 게 10,000배 이렇게 숫자를 그냥 한 이틀이면 할 것 같은데 오. 라는 또 이게 가벼운 생각을 갖고 다음날 추리닝을 입고 네. 아침 일찍 석불사 대웅전에 들어가서 자, 준비했고요. 네, 절을 해 그냥 따뜻. 딱 펼쳐서 절을 하기 네. 시작했는데 그날 제가 1000배를 했는데 계단을 4발로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오죠. 예. 기어 내려와요. 예, 그리고서는 집에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절에서 방 좀 달라고 해서 어. 맨솔에다 한 통만 사다 주십시오. 진통 바르면서 파스 붙이고. 아. 그래도 절을 하니까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6일 만에 아. 만배를 마치고 거기에 같이 계셨던 이제 상자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스님께서 그 운문사 사리암에 네. 기도를 가신다고 하시길래 네. 이제 절에 좀 자신도 붙었으니까 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 사리암. 예, 그래서 네. KTX를 타고 동대구에 와서 네. 사리암에서 밤새 3,000배를 한 번 하고 출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정해서 네. 이제 은사 스님을 정해서 수행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선사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경륜 스님께서 이제 은사 스님을 이제 여기 저기 이제 수소문을 해주셔서 지금 은사 스님이신 일자 면자 대종사 스님, 일면 대종사 스님, 일면 큰 스님. 예, 일면 대종사 스님 곁에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니 워낙 또 일면 스님께서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뭐든지 또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생명나눔 그 예, 관련된 그 실천운동본부 일도 너무나 정말 여법하게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참 감명 깊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 그 또 상주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 해인상 안 되니까 뭐라 그러시던가요? 당연히 너무 좋아하셨지만 소쿨. 제가 불효 상자이기도 한 게 효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사 스님이 원하실 때 좀 갔었으면 되는데 아. 제가 또 욕심도 있고 하다 보고 또 뭐 아까 이력에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네. 일본 유학길을 떠나게 하나조노 되다 보니까 대학으로. 네. 은사 스님을 모시거나 은사 스님께 좀 효도를 할 시간이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집 떠나서 몇 년을 떠돌고서는 다시 컴백하신 겁니까 그때?
은사 스님께 해인사 졸업하고 인사한 건 거의 10년 만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얼마나 불효상자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인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불러주시면 꼬박꼬박 올라와서 아. 인사드리고 하는데 또 곁에서 이제 모시는 여러 스님들이나 분들은 그래도 되게 좋아하신다. 스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래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신다고 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면 스님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카메라를 스님. 통해서. 지금 제가 스님을 모시고 곁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행을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지금도 해인사에서 이렇게 업장을 덜어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스님을 실망시키거나 스님에게 그런 좀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끔 항상 발심을 유지하면서 수행 정진에 나갈 테니 지금같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게 곁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언뜻 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는 저희가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일본에 유학을 가실 때 8만 엔을 들고 가서 8년을 살았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대충 환율 뭐 대충 한 12만 원으로 1년씩 사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네. 그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도반들도 그냥 일본에서 사는데 1년에 만 엔씩 필요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사마는데 네. 다음에 당연히 학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8만 엔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가 2011년 3월 13일에 떠나는데 네.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그때 1,800원까지 치솟았어서 네.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지만 환율이 치솟다 보니까 환전하고 났더니 8만 엔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티켓을 끊을 돈도 없어서 편도를 타고 저녁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오사카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8만 엔 가지고 간 돈은 2달 반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 서류상 절차가 엄격하다 보니까 맞아요. 한 전기세가 밀린 보름 정도 지나니까 독촉장이 오더라고요. 몇 날 며칠이 되면 전기가 끊깁니다라고 했는데 출가자로서 또 속가에 부모님을 두고 온 상황에서 돈을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 사형 스님들이나 모두에게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왔는데 이제 학비 이유로 또 손 벌릴 수도 없는 그런 또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부족하면은 땅을 파든 물을 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들 다양하게 했는데 당연히 유학 간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힘들죠. 네. 마침 그때 일본에 이 골든 위크라고 하는 한 보름짜리 그렇죠. 휴가 기간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말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힘으로 해서 알바를 또 구해서 진짜 안 해본 알바 없이 다양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들어왔을 때 도반 선생님들이 몇 개나 해봤어라고 물어봐서 한번 세봤더니 한 1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는 와중에 점차 부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학원 강사 지금 다니는 제가 졸업한 하나조노에 또 대학 강사까지 하면서 생활이 와. 더 계속 나아지면서 박사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스님의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그다음에 학인들 후배들을 이끄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불이상까지 타시는 영광까지 얻으시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과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시고 후학들 이끌어주시라고 파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이신 우리 법장 스님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입니다. 우리 BBS 초대석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법장 스님께 인생의 벗이자 사랑하는 벗. 자, 묻겠습니다. 법장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네, 저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바로 김광자 자연심 보살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홀어머니 외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빚이 좀 생기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홀몸으로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내셔서 장성해서 키우셔서 이제는 독립해도 될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출가한다고 제 욕심 하나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출가하고 3년간 어머님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울증이 오셔갖고 쓰러지신 적도 있고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쓰러지셔서 냉장고에 머리가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저 하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인데 이 시간을 다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학 마치고 원래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 연구원이 돼서 떠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같은 하늘에 서서만큼이라도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듣고 이제 돌아갈 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유학을 접고 이제 다 들어오게 됐던 가장 결정적 원인이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긴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한 명 더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네. 저에게는 속가에 아주 소중한, 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최인혁이라고 하는 제 친구인데, 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짝입니다. 제가 출가할 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이 친구에게 맨 처음 털어놓고, 이 친구가 고민하지 말고 가라. 너가 하고 싶은 거라면. 어머님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할 때도 그 친구가 아침 출근하다가 그게 걱정이 돼서 혼자 뛰어와서 어머님을 발견하고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진짜 형제보다도 저보다도 더 소중한 친구였어서, 이 둘이 없었다라면 저에게는 지금 출가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많은 고민도 역경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건 혈연에 대한 겁니다. 그것들을 다 견디게 해줬었고, 또 마침 또 인혁이라는 이 친구는 감사하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첫째 아들이 제 송명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이 송명이 이충환인데, 충자는 요새 너무 촌스럽다. 네. 빼야 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환으로 지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이 최인혁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법장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한 사람 같은 두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신 우리 자연신보살님, 그리고 바로 그 소중한 친구 최인영님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2부, 3부, 4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스님 앞으로도 좀 힘찬 말씀, 힘찬 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항상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기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습 속에서 잘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게으르지 않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저의 일로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해인사 가야산에서 수행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8만 4천 가지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보전에는 주련이 하나 걸려 있는데 바로 이 8만 4천의 가르침을 하나의 구절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너희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 무언가가 실존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현금생사 즉시, 오늘을 사시게 되면 죽어서도 산 하루이지만 오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다면 살아있었어도 죽은 하루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겨나는 것은 단 하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으신 것,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시고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원각 도량이 펼쳐진 곳일 것 같습니다.